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죠? 삼성전자만 왜 이렇게 안 가냐? 다른 종목은 날아가는데 왜 삼성전자는 답답하냐? SK하이닉스는 가는데 삼성전자는 언제 가냐? 이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흔들리고 이 과정을 너무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믿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 말만 좋은 거 아니야? 또 기대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 지금 이 답답함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가가 잠깐 늦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시장 관심이 다른 곳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한동안 안 담을 수도 있고 반도체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가진 판 자체는 절대 작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결국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그 어떤 기업보다도 높게 날아오를 수 있는 재료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은 언제나 확인이 필요하고 수급도 봐야 하고 가격 자리도 봐야 하죠. 하지만 회사가 향하는 방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메모리 가격 반등만 기다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HBM도 있고 이나노도 있고 구글 AI 칩 논의도 있고 테슬라 AI 칩도 있고 AI 팩토리도 있고 로봇도 있고 자체 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파운드리 생태계까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이나노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파운드리 생태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크게 날아오르려면 공정기술 하나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고객사가 삼성 파운드리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편해야 해요. 칩을 설계하고 검증하고 패키징하고 생산까지 가져가는 전체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 길을 넓히는 무대가 바로 세이프 포럼입니다. 오늘은 이 세이프 포럼을 단순한 기술 행사로 보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중요한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이프 포럼이 뭔지부터 편하게 보겠습니다. 세이프라는 말이 조금 딱딱해 들리죠? 쉽게 말하면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일하는 고객사, 설계회사, IP회사, 설계 자동화 툴회사, 패키징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생태계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드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사가 칩을 설계해야 하고 그 설계가 실제 공정에서 잘 돌아가는지 검증해야 하고 필요한 설계 자산도 있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툴도 있어야 하고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우리 이나노 됩니다. 이 말 하나로 고객을 끌어오기 어렵습니다. 고객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칩을 여기서 만들면 설계가 편한가? 검증 과정이 안정적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해줄 파트너가 충분한가? 패키징까지 연결이 되는가? 납기와 품질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고객사가 들어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40만 원이 아닙니다. 시장이 40만 원을 상상 가능한 가격대로 보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파운드리 경쟁은 이제 공정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몇 나노냐가 정말 크게 보였죠. 5나노, 3나노, 2나노 숫자가 작아질수록 왠지 더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2나노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2나노가 잘 돼야 구글, 테슬라, 퀄컴, 엔비디아 생태계 같은 고객사 이야기를 더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고객사는 2나노라는 숫자만 보고 오지 않습니다. 특히 AI칩 고객사들은 더 까다로워요. AI칩은 너무 복잡합니다. 연산 칩이 있고 메모리가 붙고 전력 효율을 봐야 하고 발열을 잡아야 하고 패키징까지 정교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생산까지 수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고객사는 이 모든 길을 혼자 헤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TSMC가 강한 이유도 공정만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들어와서 칩을 만들기까지의 길이 탄탄하다는
한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이나노와 함께 고객사가 들어오는 길을 더 넓고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이프 포럼은 그 길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여기서 고객사가 들어오는 길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건 그냥 설계도를 던져주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설계사가 있어야 하고, 건축자재가 있어야 하고, 시공사가 있어야 하고, 전기와 배관도 맞아야 하고, 감리도 필요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칩 구조가 있고, 그걸 설계하는 툴이 있고, 기본 부품처럼 쓰이는 IP가 있고, 공정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이 있고, 성능과 전력, 면적을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러워야 고객사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이유가 생깁니다. 만약 공정은 좋아도 설계 지원이 불편하고 검증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트너가 부족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느리면 고객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사는 자신의 칩 로드맵이 밀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AI 칩은 한 세대가 늦어지면 시장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커지려면 기술뿐 아니라 고객사가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이프 포럼은 그 길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세이프 포럼을 봐야 하는 이유는 구글 AI 칩 논의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글 차세대 AI 칩 일부 제조 논의에서 삼성전자 이나노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확정 계약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볼만했습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가 삼성전자를 선택지 안에 넣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구글 같은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를 실제로 더 깊게 쓰려면 공정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 생태계를 봅니다. 설계 지원이 되는지, 검증이 되는지, 패키징이 되는지, 장기 로드맵이 믿을 만한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할 파트너가 충분한지 이걸 다 보겠죠. 세이프 포럼은 바로 이런 고객사에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태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공정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사가 들어와서 칩을 완성할 수 있는 전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 포럼은 단순 행사 뉴스가 아닙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생태계 같은 이름이 삼성 파운드리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테슬라 AI 칩 이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 AI 인프라를 모두 보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의 AI 칩을 만든다는 건 단순 모바일 칩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성능도 중요하고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 장기 공급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고객사는 자기 로드맵에 맞춰 칩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이런 고객사를 만족시키려면 공정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사가 설계하는 단계부터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안에서 문제를 빨리 찾고 검증하고 양산까지 이어가야 해요. 이게 바로 세이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사에게 우리 이나노 좋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약합니다. 우리 이나노도 있고 설계 파트너도 있고 검증 환경도 있고 패키징과 양산까지 연결되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강해집니다. 파운드리는 결국 신뢰의 사업입니다. 고객사는 내 칩을 맡겨도 되는지, 내 일정이 밀리지 않을지, 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지 이걸 계속 걱정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걱정을 줄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있는 회사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HBM, AI 팩토리, 차세대 협력 같은 여러 접점을 만들고 있다는 건 주주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GPU, HBM, 네트워크, 패키징,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까지 전체가 맞물려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
시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 메모리만 잘해서는 부족하고 파운드리만 말해서도 부족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제조 인프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세이프 포럼은 이 중에서 파운드리 생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테슬라든 결국 이런 고객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기술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게 생태계입니다. 고객이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왔을 때 혼자 헤매지 않도록 길을 깔아줘야 하는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 왜 생태계를 더 키워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격차를 줄이려면 혼자 싸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TSMC는 이미 글로벌 고객사와 파트너 생태계가 강합니다. 많은 설계회사와 고객사들이 TSMC 공정에 맞춰 설계하고 TSMC 생태계 안에서 검증하고 TSMC와 함께 제품을 내왔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 쌓은 신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더 크게 가려면 좋은 공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고객사가 편하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고객사는 익숙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길이 빠르다고 해도 표지판이 없고 길이 복잡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익숙한 길로 가게 됩니다. 파운드리 고객사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사에게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만들려면 그 길이 충분히 안전하고 빠르고 지원이 탄탄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세이프 포럼은 그 표지판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 주제가 웅장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단순히 반도체 공장 하나로 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생태계를 키운다는 건 고객사 하나를 받는다는 뜻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바일 칩, HPC, AI 가속기, 자동차 반도체, 자율주행 칩, 로봇용 칩, 데이터 센터용 칩까지 다양한 응용처가 삼성 파운드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 삼성전자의 덩치가 달라집니다. 메모리 사이클에만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사 칩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죠. 삼성전자가 HBM만 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HBM에 파운드리까지 붙고 파운드리에 생태계까지 붙고 그 위에 AI 기기와 자체 칩까지 연결되면 이 회사의 그림은 훨씬 커집니다. 주주분들이 기다리시는 삼성전자만 왜 안 가냐는 질문의 답도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가려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회사의 평가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이프 포럼은 그 평가를 바꾸기 위한 조용하지만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단기 주가를 바로 움직이는 재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행사 하나 열렸다고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가 바로 크게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세이프 포럼은 당장 매출이 찍히는 뉴스라기보다 장기 파운드리 생태계를 보여주는 뉴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은 이런 장기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짜리 재료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보려면 메모리 회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HBM이 좋아지고 파운드리 고객사가 늘고 2나노가 안정되고 생태계가 커지고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쌓여야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프 포럼은 내일 당장 숫자가 찍히는 뉴스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미래를 보는 데는 꽤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가 쌓여야 나중에 큰 고객사 이름이 나왔을 때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했던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안 올라서만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HBM에서 따라갈 수 있나? 파운드리에서 다시 고객사를 잡을 수 있나? 2나노가 실제로 통할까? TSMC와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까? 이 질문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눌러왔죠.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은 차세대 제품으로 다시 도전하고 있고 파운드리는 구글과 테슬라 같은 이름으로 다시 관심을 받고 있고 2나노는 계속 핵심 카드로 올라오고 있고 세이프 포럼은 고객사가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생태계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답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삼성전자가 손 놓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여러 방향에서 반격의 길을 깔고 있는 회사로 봐야 합니다. 주가는 때로 늦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길이 깔리고 돈이 붙고 고객사가 들어오면 그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이프 포럼이라는 말만 듣고 바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이건 이벤트성 급등 재료가 아니라 파운드리 신뢰 회복의 퍼즐 조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세이프 포럼 이후 실제 고객사와 파트너 이야기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입니다. 행사에서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과 고객사 신뢰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둘째, 이나노 공정과 고객사 논의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공정은 좋은데 고객사가 없으면 약하고 고객사는 있는데 공정 신뢰가 약하면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셋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힘이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담기 시작하면 시장 해석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뉴스 제목보다 뉴스 이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쫓아가는 종목이 아니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한국 개인 투자자처럼 국민주니까 사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 봅니다. TSMC와 경쟁할 수 있는지,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글과 테슬라 같은 빅테크 고객사를 잡을 수 있는지, HBM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파운드리 생태계가 충분히 강한지 봅니다. 세이프 포럼은 이 중에서 파운드리 생태계를 보여주는 재료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사려면 삼성 메모리 좋아진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그림이 붙어야 합니다. 그때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쉽고 증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세이프 포럼을 통해 고객사와 파트너에게 계속 길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장은 그 방향을 천천히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높게 날아오른다는 건 삼성전자 한 종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움직이고 장비주가 움직이고 후공정과 패키징이 움직이고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질 수 있어요. 특히 파운드리 생태계가 커지면 그 안에는 설계, IP, EDA, 패키징, 테스트, 소재, 장비까지 여러 길목이 생깁니다. 이런 흐름이 살아나야 한국 증시도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진짜 큰 상승세를 보이려면 단순히 금리가 내려서 오르는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더 크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답답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할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가 다시 높게 날아오르기 위해 여러 날개를 하나씩 준비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HBM이라는 날개, 이나노라는 날개, 파운드리 생태계라는 날개, AI 기기와 자체 칩이라는 날개. 이 날개들이 동시에 펴지는 순간 삼성전자는 지금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이프 포럼이 중요하다고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고객사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이나노 수율도 증명해야 하고 양산 안정성도 보여줘야 하고 고객사와의 실제 계약도 나와야 합니다. TSMC와의 격차도 여전히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요. 삼성전자가 정말 다시 날아오르려면 좋은 이야기보다 결과가 필요합니다. 세이프 포럼은 길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길에 실제 고객사가 들어오고 칩이 설계되고 양산이 되고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져야 시장은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무조건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회사가 다시 평가받기 전에는 항상 이런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뉴스는 좋아지는데 주가는 아직 답답하고 기대는 생기는데 숫자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구간이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나노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고객사가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칩을 설계하고 검증하고 패키징하고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체 생태계가 강해져야 합니다. 세이프 포럼은 바로 그 생태계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이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더 깊게 연결되려면 공정만큼이나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높게 날아오르려면 HBM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나노도 필요하고 파운드리 고객사도 필요하고 그 고객사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도 필요합니다. 그 길을 만드는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세이프 포럼을 보면 파운드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칩 설계, IP, EDA, 패키징, 테스트, 소재, 장비, AI 칩 고객사까지 여러 길목이 같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에 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종목 하나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돈이 어느 길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처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일 때 그 다음 돈이 반도체 대형주로 갈지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미리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자료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도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보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 세이프 포럼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이 7개 섹터를 같이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파운드리 생태계가 커지면 반도체 대형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설계, 장비, 패키징, 전력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흐름이어도 너무 뜨거운 자리는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큰 흐름이 살아있는데 조용히 눌리는 자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접근할지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매매전 체크 10까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만 안 간다는 답답함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지, 세이프 포럼 같은 장기 재료와 단기 가격 자리를 구분하고 있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파운드리, 2나노, 구글 AI 칩, 테슬라 AI 칩,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주, 환율, 유가,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잖아요. 특히 이번 주제처럼 메모리기 소비자 제품까지 지는 이야기는 듣는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애플까지 가격을 올린다. AI가 메모리를 다 빨아들인다. SK하이닉스 400만 원 근과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따라가고 싶어질 수 있죠.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강하치고 올라갈 때는 거리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쉬어갈 때는 가격을 지키는 눌림인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회복의 힘이 살아있는지 봐야 하고요.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같이 넣어뒀습니다.
내가 지금 애플 가격 인상 뉴스에만 끌려가는 건 아니지. AI 메모리 부족이라는 말만 듣고 마음이 급해진 건 아니지. 400만 원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비중과 손절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이부크 형태로 차근차근 읽을 수 있게 주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패키징, 테스트에 안내드립니다. 이런 흐름 세이프 포럼은 단순한 기술 행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사와 파트너를 모아 파운드리 생태계를 다시 키우려는 무대입니다. 이나노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고객사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 하고 설계부터 검증, 패키징,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체 생태계가 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길을 제대로 만들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이름이 더 자연스럽게 삼성 파운드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건 많습니다. 수율도 봐야 하고 고객사도 봐야 하고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이 생태계 전쟁에서 다시 자리를 잡으면 지금의 답답함은 나중에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태계가 이나노, AI 칩 고객사, 후공정, 장비주 쪽으로 어떤 돈의 길목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